자, 13장까지 자바의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은 14장부터 해서 각 챕터별로 자바 API 학습하면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14장 내부 클래스와 내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클래스의 정의와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다른 클래스의 내부에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형식이 있습니다. 클래스 써주고 클래스명, 그리고 클래스 구현 블락입니다. 자, 이 형식은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한 형식입니다. 클래스 블락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학습할 때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로 클래스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듯이 클래스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내부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클래스의 종류. 자, 특징은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클래스 블락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에 있는 필드나 메서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외부 클래스에서는 내부 클래스에 있는 멤버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용도가 중요합니다. 자, 내부 클래스의 주요 용도는 자바나 안드로이드의 화면에서 예를 들어 화면에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터치하면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다. 화면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내부 클래스는 자바나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 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되는지는 우리 뒷부분에서 배우는 자바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는 일반적인 용도가 화면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웹 개발 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내부 클래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익명 내부 클래스는 오타입니다. 먼저 멤버 내부 클래스입니다. 외부 클래스의 멤버로 사용됩니다. 앞에서 본 내부 클래스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클래스가 외부 클래스의 필드, 메소드처럼 하나의 멤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로컬 내부 클래스, 외부 클래스의 메서드에서 정의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처럼 클래스도 메서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로컬 내부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정적 내부 클래스입니다. 자, 정적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지정자로 지정된 내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멤버 내부 클래스처럼 외부 클래스의 멤버로 사용되는데 스태틱 지정자로 지정된 내부 클래스가 정적 내부 클래스입니다. 스태틱으로 지정됐으니까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자, 내부 클래스는 크게 멤버 내부 클래스, 로컬 내부 클래스, 정적 내부 클래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익명 내부 클래스는 잘못된 겁니다. 멤버 내부 클래스입니다. 자, 정의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처럼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자, 형식. 자, 형식은 앞에서 살펴본 내부 클래스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외부 클래스, 클래스 블락 안에 내부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멤버 내부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멤버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필드, 생성자, 메서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외부 클래스에서는 내부 클래스의 멤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접근 가능한지 잘 알아두세요. 예제 코드입니다. out라는 클래스 정의하고 있습니다. name, age, 필드 선언합니다. 자, 생성자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getName, getAge, 메서드 구현합니다. getAddress 메서드가 지금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return address, 지금 address 필드의 값을 리턴하는데 address 필드는 다음에 있는 inner 클래스, 즉 내부 클래스의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클래스에서는 내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inner 클래스, 내부 클래스입니다. 어드레스 필드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자, 생성자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tUserInfo 메소드 구현합니다. 보면 return, name, age, address. address는 자신의 필드니까 당연히 접근이 가능한데 name하고 age가 아우터 클래스, 즉 외부 클래스의 필드입니다.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필드나 메서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내부 클래스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인스턴스를 생성 후 참조 변수로 접근합니다. 자,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방법입니다. 자, 먼저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보면 자, 참조 변수를 외부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외부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서 일단은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어서 동일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 후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기 위해서는 1번 단계에서 참조 변수 1을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이 참조 변수 1 써주고 바로 도트 연산자 지정합니다. 그리고 붙여서 new 키워드 써줍니다. 띄운 후 내부 클래스 생성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요게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하니까 좀 낯선데 일단은 설명드린 대로 지정해서 내부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서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의 위치를 참조 변수 2에 대입합니다. 참조 변수 2는 당연히 내부 클래스 타입이어야 됩니다.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은 자, 외부 클래스 명 써주고 도트 연산자 써주고 내부 클래스 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 타입은 외부 클래스 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하는 외부 클래스 명 써주고 도트 연산자 지정하고 내부 클래스 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new outer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부터 먼저 생성합니다. 그걸 같은 타입 참조 변수 outer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outer.new 써주고 띄우고 inner 내부 클래스 생성자 호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inner에 대입합니다. 타입 지정하는 방법이 outer 먼저 외부 클래스 명 써주고 도트 연산자 지정 후 다시 내부 클래스 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nner 참조 변수로 내부 클래스에 getUser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 이름 홍길동 나이 20 주소 서울시 종로구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멤버 내부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멤버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는 방법이 좀 낯설지만 말씀드렸듯이 내부 클래스는 주로 화면의 이벤트 처리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구나 이제 알아두시고 필요시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면 내부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클래스 파일이 따로 생성됩니다. 근데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명 생성 시 내부 클래스 이름 앞에 외부 클래스명이 지정되고 앞에 달러로 구분해서 내부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실수 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외부 클래스를 포함하는 클래스 파일은 따로 생성이 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 클래스는 자, 말씀드렸듯이 자바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에서 주로 사용되니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웹개발 시 사용될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CH14 프로젝트 미리 생성했습니다. 자, 섹션 01.2x01 패키지 생성했습니다.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 생성 후 필드와 생성자 각각의 필드에 접근하는 get 메서드 구현했습니다. 자, 그런 후 지금 아우터 클래스 블락 내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22행에 보면 public class inner라는 클래스명으로 아우터 클래스 블락 내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어드레스 필드 내부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필드 생성자 메서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inner 클래스 생성자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getUserInfo 메서드 호출하면 name, age, 어드레스 필드 값을 출력합니다. 어드레스는 자신의 필드니까 접근하는 게 당연한데 name, age 외부 클래스 아우터의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외부 클래스에서는 내부 클래스 멤버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보면 getAddress 내부 클래스의 어드레스 필드에 접근하는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어드레스 cannot be resolved a variable,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필드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클래스에서는 내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내부 클래스에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너 테스트 실행 클래스. 자,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자, 6항의 new outer 외부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서 외부 클래스인 outer 인스턴스 먼저 생성합니다. 그걸 동일 타입 참조 변수 outer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outer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outer 써주고 바로 도트 연산자 지정 후 new 키워드 바로 써줍니다. 그리고 띄우고 내부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내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inner에 대입합니다. 내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타입 선언하는 방법은 outer 외부 클래스 명 써주고 바로 도트 연산자 지정 후 내부 클래스 명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ner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내부 클래스의 getUser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실행하면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 필드나 메소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름 홍길동, 나이 20,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정상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멤버 내부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주로 자바나 안드로이드의 화면에서 이벤트 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부 클래스도 클래스니까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로 따로 생성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이동합니다. ch14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패키지로 이동하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됩니다. outer.class는 외부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inner.class 파일은 내부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파일입니다. 지금 내부 클래스가 outer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outer 써주고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inner 클래스는 outer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내부 클래스인 로컬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외부 클래스의 메소드 구현 블록에서 정의된 클래스를 로컬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내에서 정의되어서 메소드 호출 시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로컬 내부 클래스입니다. 메소드 호출 시 생성되고 복귀하면 소멸합니다. 메소드 내에서 사용되니까 메소드 호출 시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를 종료 후 복귀하면 클래스 인스턴스는 메모리에서 삭제 즉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내부 클래스의 생명 주기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하는 지역 변수의 생명 주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도 메소드 호출하면 메모리에 변수가 생성되어서 사용하다가 메소드 종료 후 복귀하면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듯이 로컬 내부 클래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자, 형식입니다. 자, 외부 클래스가 있으면 자, 외부 클래스의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안에 똑같이 클래스 내부 클래스명에서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로컬 내부 클래스입니다. 자, 로컬 내부 클래스는 메소드 호출 시 생성되고 복귀하면 소멸되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로컬 내부 클래스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채팅 프로그램을 할 때 채팅은 당연히 메시지를 송신하는 기능과 수신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은 당연히 자주 사용되고 언제 사용될지 모르니까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돼서 언제든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팅하다가 예를 들어 가끔씩 여러분들이 찍은 이미지나 이런 걸 전송할 때가 있습니다. 즉 파일 전송 기능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사용하니까 송수신 기능처럼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돼서 사용하면 어쩌다가 사용되니까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생성되면 메모리 용량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전송 기능과 같은 어쩌다가 사용되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파일 전송할 경우가 있으면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로 파일 전송 관련된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 생성 후 파일을 전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일 다 전송하면 파일 전송 관련된 인스턴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메소드를 종료 후 복귀하면 메모리에서 삭제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내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는 기능을 메소드 호출 시 해당하는 기능의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해당 기능을 다 사용했으면 바로 메모리에서 삭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예제 코드입니다. 자, 스타트 채트 메서드입니다. 지금 메서드 안에 클래스 채팅 스레드 채팅에 사용하는 스레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면 send 데이터, receive 데이터 두 개의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 호출하면 new 채팅 스레드 객체 만들어서 채트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채.send 데이터, 채.receive 데이터 메서드 호출해서 채팅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new outer 클래스 객체 생성 후 outer.start chat 메소드 호출하면 자, 메소드 호출됐으니까 채팅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채팅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로컬 내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는 기능을 메소드에 로컬 내부 클래스로 정의한 후 그 기능을 사용할 때 메소드 호출하면 바로 메모리에 생성돼서 기능을 수행 후 메소드 종료하면 해당 로컬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도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자, 로컬 내부 클래스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2 패키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02.ex01 아우터 클래스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스타트 챗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메서드 안에 오행에 보면 클래스 채팅 스레드라는 로컬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메서드 send 데이터, receive 데이터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호출 시 new 채팅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 채트에 대입해서 send 데이터, receive 데이터 호출해서 메시지 송수신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가 종료하면 자, 15행에서 생성된 채팅 스레드 객체도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컬 내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단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 메소드 호출해서 바로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기능을 수행 후 메소드 종료하면 메모리에서 소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new outer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스타트 채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채트 내에서 정의한 채팅 스레드 객체가 생성 후 send 데이터, receive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니까 메시지를 송신합니다.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메시지를 송신합니다.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복귀하면 메모리에서 채팅 스레드 객체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내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메소드 호출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로컬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참고로 로컬 내부 클래스 이름이 지금 채팅 스레드 클래스명에 스레드가 들어갔습니다. 스레드 가서 배우겠지만 로컬 내부 클래스로 주로 사용되는 클래스는 스레드 클래스입니다. 자세한 건 스레드 파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부 클래스 종류인 정적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내부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지정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 앞에 정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는 정적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 모두 선언 가능합니다. 자, 형식입니다. 자, 형식은 일단 멤버 내부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내부 클래스가 외부 클래스 블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자, 내부 클래스명 앞에 스태틱이라는 지정자가 붙습니다. 스태틱으로 지금 내부 클래스를 지정했으니까 실행 시 내부 클래스는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퍼블릭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name age 필드 선언합니다. 자, 생성자와 getName getAge 메소드 구현합니다. 클래스 이너 내부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자, 지금은 클래스 키워드 앞에 스태틱 정적 지정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내부 클래스입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서 어드레스 텔 필드 선언합니다. 어드레스는 인스턴스 필드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텔 필드는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적 필드입니다. 자, 정적 내부 클래스에서는 인스턴스 필드와 정적 필드를 동시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자 구현합니다. getTel 메서드를 지금 스태틱 지정자로 지정했습니다. 정적 메서드입니다. getUserInfo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정적 지정자 배웠듯이 정적 필드와 정적 메서드는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뉴에서 생성자 호출 안 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너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참조 변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텔 필드에 바로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초기합니다. 텔 필드는 정적 필드입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정적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외부 클래스 명수 줍니다. 그리고 도트 연산자, 그리고 내부 클래스 명수 줍니다. 자, 그리고 도트 연산자 다음에 정적 필드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정적 필드니까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정적 필드명으로 접근해서 값으로 초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는 과정입니다. 정적 메서드도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되니까 외부 클래스명, 내부 클래스명, 그리고 정적 메서드명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호출하면 getTel 메서드는 tel, 즉 정적 필드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정적 필드 값은 바로 첫째 줄에서 세팅한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변수 텔에는 010-1111-22가 저장이 됩니다. 반면에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인스턴스의 필드에는 바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드레스가 인스턴스 필드입니다. 인스턴스 필드는 말씀드렸듯이 생성자 호출해서 일단 메모리의 생성 후 참조 변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바로 접근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변수 텔의 값을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앞에서 사용한 멤버 내부 변수에 각각의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내부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해서 동일하게 내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외부 클래스에 있는 getName, getAge 메서드를 외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 고객 정보를 출력합니다. name, age 출력하면 이름 이순신, 나이 17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 후 내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inner.getUserInfo 메서드 호출합니다. getUserInfo 메서드는 그냥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inner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한 후 동일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 후 동일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호출하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출력합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정적 내부 클래스니까 실행 후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가 메모리에 바로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드렸듯이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정적 필드나 정적 메서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되지만 인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는 바로 생성이 안 됩니다. 인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는 멤버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듯이 먼저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인스턴스 필드나 메서드를 생성 후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3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3.ex01 아우트 클래스 네임에이지 필드하고 생성자 getName, getAge 메서드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터 클래스 내부에 inner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inner 클래스는 정적 내부 클래스입니다. 자, 필드를 선언합니다. 어드레스 인스턴스 필드입니다. 텔은 지금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적 필드입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는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를 동시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getTel, getUserInfo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getTel 메서드는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적 메서드입니다. getUserInfo 메서드는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getUserInfo 메서드는 아니면 어드레스 필드는 이너 클래스에서 이너 생성자 호출 후 인스턴스 생성해서 참조 변수로 접근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너 테스트 실행 클래스입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정적 필드 텔에 바로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초기화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외부 클래스명 써주고 도트 연산자 지정 후, 그리고 내부 클래스명 써주고 도트 연산자 지정 후 정적 필드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텔은 정적 필드이므로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클래스명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어드레스는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어드레스는 지금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이지만 텔과 달리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필드는 생성자 호출해서 참조 변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필드라도 무조건 바로 접근이 안 됩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정적 멤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정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getTel 호출하면, 자, getTel 메서드는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바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호출하면 정적 필드인 텔의 값을 호출한 곳으로 리턴합니다. 텔에, 자, 요 값으로 지금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 텔에는 010-1111-2가 저장이 됩니다. 자, 전화번호를 출력하면 010-1111-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멤버 내부 클래스에 인스턴스 생성 후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부 클래스에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그리고 외부 클래스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다시 내부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해서 참조 변수의 대입 후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아우터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getName, getAge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이름과 나이 정보를 각각의 name과 age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보면 24항에 inner.getUserInfo 메소드 호출합니다. inner 정적 내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getUserInfo 메소드, getUserInfo 메소드 보면 inner 정적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소드는 inner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getUserInfo 메소드는 먼저 inner 생성자 호출해서 메모리에 생성시킨 후 참조 변수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행하면, 자, 주소, 전화번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정적 내부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정적 내부 클래스에 있는 필드나 메서드에 무조건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적 내부 클래스는 인스턴스 필드나 메서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런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사용한 것처럼 생성자 호출해서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부 클래스 종류인 정적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클래스는 웹 개발에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는 주로 화면에서 사용자가 발생시킨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뒷부분에 있는 자바 화면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사용되는 위에 여러분들이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일이 있다 이러면 그때그때 기능을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은 3개의 내부 클래스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너 클래스가 정적 내부 클래스입니다. 우리 앞에 멤버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필드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너 지금 내부 클래스가 스태틱 지금 정적 내부 클래스인데 외부 클래스에 있는 필드 name과 age 필드에 접근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한번 해보면 지금 getUserInfo
메서드에서 외부 클래스의 네임 필드에 접근하면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저 마우스 올려보면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name 해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정적 내부 클래스는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외부 클래스에 있는 name age 필드는 인스턴스 필드이기 때문에 뉴해서 생성기 호출해야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생성되지 않은 필드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일반 멤버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필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정적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멤버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내부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내부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부 인터페이스 정의입니다.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앞절에서 클래스의 멤버로 클래스를 사용한 경우가 내부 클래스라 그랬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역시 클래스의 멤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스태틱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주로 화면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부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6절에서 배우는 익명 객체는 주로 자바나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벤트 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클래스 안에 인터페이스 키워드 써주고 인터페이스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인터페이스의 형식입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지금 내부 인터페이스의 정의대로 외부 클래스 블락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키워드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스태틱 키워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블락에 상수와 추상 메서드를 선해서 사용합니다. 자, 내부 클래스 정의와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인터페이스를 버튼 클릭 시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버튼 클래스입니다. 보면 자, 리스너 필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리스너 필드가 버튼 이벤트 리스너 타입입니다. 버튼 이벤트 리스너는 맨 아래 버튼 이벤트 리스너로 지금 인터페이스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버튼 이벤트 리스너는 버튼 클래스 안에 선언된 내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메서드입니다.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자,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똑같이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 호출하면 매개 변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객체가 전달됩니다. 자, 전달되면 리스너 필드에 구현 객체를 어캐스팅으로 대입합니다. btnClicked 메서드입니다. 매개변수 btnName은 스트링 타입입니다. 호출 시 btnName으로 버튼 이름이 전달되면 리스너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구현 객체에 btnClicked 메서드 호출하면서 전달된 버튼 이름을 다시 전달합니다. 맨 아래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btnClicked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내부 인터페이스 btn 이벤트 리스너를 구현한 버튼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입니다. implement 버튼 이벤트 리스너, 버튼 클래스에 있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내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입니다. 추상 메서드 btn 클릭들을 지금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btn name 매개 변수로 전달된 버튼 이름을 프린트LN을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new 버튼 객체 생성 후 같은 타입 참조 변수 버튼에 대입합니다. 자,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 생성 후 바로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면 자, 매개 변수 리스너가 받아서 리스너 필드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리스너 필드는 전달된 new 이벤트 핸들러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버튼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btnClicked 메소드 호출하면서 등록하기 문자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버튼 참조 변수가 지금 버튼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버튼 객체 btnClicked 메소드 호출하면서 등록하기 문자열이 전달됩니다. 전달되면 다시 메서드에서는 리스너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btnClicked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btnName으로 전달된 등록하기 버튼 이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너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입니다.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에 btnClicked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버튼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내부 인터페이스에
BTN 클릭도 추상 메소드를 구현했으므로 이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등록하기 버튼 이름이 BTN 네임으로 전달되니까 프린트 LN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동일하게 BTN 클릭도 메소드 호출하면서 수정하기를 전달하면 수정하기 버튼이 클릭됩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내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내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벤트 핸들러로 버튼 클릭 시 메시지를 출력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내부 인터페이스는 주로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4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4.2x01 버튼 클래스 버튼 클래스입니다. 리스너, 자, 리스너 필드를 버튼 이벤트 리스너 내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서드입니다. 자, 보면 매개 변수가 똑같이 버튼 이벤트 리스너 내부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인터페이스로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 객체가 전달됩니다. 자, 전달되면 다시 리스너 필드에 대입하니까 결국에는 버튼 클래스의 리스너 필드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 BTN 클릭드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호출하면 BTN 네임 매개 변수로 클릭한 버튼 이름이 전달됩니다. 다시 리스너 필드에 BTN 클릭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버튼 이름을 전달합니다. 버튼 이벤트 리스너 내부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BTN 클릭드 추상 메서드입니다. 자, 그럼 내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버튼 클릭 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합니다. 버튼 이벤트 핸들러. 자, 버튼 이벤트 핸들러는 버튼 클래스에 있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현하니까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자,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BTN 네임으로 전달된 버튼 이름을 프린트 LN으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실제 버튼 클릭 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뉴 버튼, 버튼 객체 생성 후 버튼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 호출하면서 바로 뉴 버튼 이벤트 핸들러,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가보면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 타입 매개 변수가 받아서 다시 동일한 타입의 리스너 필드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너 필드는 결국은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호출 시 전달된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를 어캐스팅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후 버튼 참조 변수로 BTN 클릭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등록하기 버튼 이름을 전달합니다. 자, 그럼 가보면 호출하면 다시 리스너 필드를 이용해서 BTN 클릭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리스너 필드는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를 가리키니까 결국에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 이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실행하면 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내부 인터페이스 선언 시 스태틱으로 지정해도 되고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보면 생략을 하면 자,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실행하면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스태틱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내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자, 내부 인터페이스는 주로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14장 마지막 절에서 익명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익명 객체의 정의입니다. 한번 사용 후 재사용할 필요가 없는 인스턴스는 익명 객체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익명 객체도 자바나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핸들러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벤트 중에도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고 가끔씩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를 든 채팅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보면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능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니까 그런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은 메모리에 항시 생성이 되어서 사용자가 그런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팅하다가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됩니다. 이런 이미지 전송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메모리에 생성되면 어쩌다가 사용되니까 메모리 공간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쩌다가 발생하는 단발성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익명 객체를 바로 생성해서 이미지를 다 전송한 후 익명 객체는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객체는 단발성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 직접 구현하지 않고 바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하이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익명 객체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익명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익명 객체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지정 후 new 연산자 써주고 뒤에 인터페이스 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닫고, 자, 그리고 블락 안에 바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익명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좀 낯선데, 자, 이런 식으로 new 연산자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익명 객체 사용 방법입니다. 익명 객체 생성했으면 그 위치를 같은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익명 객체 접근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예전에 우리 5절에서 내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버튼 클릭 시 내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벤트 핸들에서 버튼 클릭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똑같이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버튼 이벤트 리스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보면 비트앤 클릭도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버튼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버튼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 뉴 버튼 객체 생성하면서 참조 변수 대입합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 타입 리스너 필드 선언하면서 뉴 버튼 이벤트 리스너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에 익명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블락 안에 바로 오버라이드 애너테이션 적용해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바로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앤 클릭도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생성자 호출 시 버튼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 호출하면서 리스너 필드를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리스너 필드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익명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버튼 클래스입니다.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 타입 필드 리스너 필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입니다. 리스너 매개 변수로 버튼 이벤트 리스너 구현 클래스가 전달됩니다. 자, 그게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는 방금 앞에서 살펴본 버튼 이벤트 핸들러의 생성자에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호출하면 리스너 필드를 전달하는데 리스너 필드는 생성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리스너 매개 변수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스너 필드에 리스너 매개 변수로 전달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의 위치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리스너 필드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를 가리킵니다. 버튼 클릭드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블락에서는 리스너 필드를 이용해서 비트앤 클릭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결국 리스너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를 가리키니까 익명 객체 생성하면서 구현한 비트앤 클릭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new 버튼 이벤트 핸들러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하면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 생성하니까 바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 생성 후
리스너 필드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 호출에서 버튼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 호출하면서 방금 생성한 익명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요 메소드가 호출되니까 결국에는 리스너 필드에 생성한 익명 객체를 대입합니다.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 핸들러에 대입합니다. 자, 핸들러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버튼 필드에 btn 클릭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등록하기, 수정하기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버튼 클릭 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익명 객체는 단발성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때 익명 객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익명 객체는 특히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요 예제에서는 단발성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지금 보면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익명 객체를 구현해서 5절에서 실습한 내부 인터페이스 기능을 똑같이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실습할 때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단발성 이벤트를 처리하는 예제를 추가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5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섹션 05.ex01 자, 인터페이스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버튼 클릭 시 이벤트 처리하는 추상 메소드 선언합니다. 다음은 버튼 클래스입니다. 리스너 필드입니다.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리스너에 세팅을 합니다. btn 클릭 메소드는 버튼 클릭 시 다시 리스너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하이 구현 클래스의 btn 클릭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버튼 이름을 전달합니다. 자, 실제 버튼 클릭 시 이벤트를 처리할 버튼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입니다. 자, 버튼 객체 생성합니다. 버튼 이벤트 리스너를 처리할 익명 객체를 생성합니다. 익명 객체 생성 방법은 new 써주고 뒤에 인터페이스 명령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여는 중괄로 표시 후 엔터 치면 바로 엔터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세미콜론으로 마치면 자, 에러가 발생합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았다라는 에러입니다. 자, 여기 add unimplemented message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자, btn 클릭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new 다음에 바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서 익명 객체 블락에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바로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익명 객체로 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가 하나만 선언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익명 객체로 주로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보면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소드가 하나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버튼 이벤트 핸들러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호출 시 버튼 클래스에 add 버튼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 호출해서 방금 생성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를 메소드로 전달합니다. 자, 그럼 실행 클래스에서 실제 핸들러 생성 후 사용해 보겠습니다. new 버튼 이벤트 핸들러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 생성합니다. 자, 그걸 같은 타입 참조하면서 핸들러에 대입합니다.
자, 핸들러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핸들러.버튼. btn 클릭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핸들러 참조 변수가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튼 필드를 지정합니다. 버튼 필드가 지금 뉴 버튼 객체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 객체에 btn 클릭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지금 버튼 객체 가보면 자, 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스너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btn 클릭드 메소드를 재호출합니다. 리스너 필드는 버튼 이벤트 핸들러 객체 생성 시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익명 객체로 구현해서 그 익명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btn 클릭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이 됩니다. 자, 5절에서 내부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버튼 이벤트 처리 핸들러를 똑같이 이번에는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익명 객체는 단발성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단발성 이벤트를 처리하는 경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익명 객체 설명드리면서 채팅 시 이미지 전송하는 기능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익명 객체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명 파일 트랜스퍼 테스트. 같은 파일에 파일 유틸 인터페이스를 선언합니다. 자, 채팅 시 이미지를 전송하는 트랜스퍼 이미지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파일 유틸 인터페이스 구현 후 익명 객체를 생성합니다.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파일 유틸 인터페이스에 트랜스퍼 이미지 추상 메소드를 바로 구현해서 익명 객체 생성합니다. 그런 후 익명 객체에 구현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을 전송합니다. 파일 유틸 트랜스퍼 이미지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을 전송합니다. 자, 실행하면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바로 익명 객체를 구현해서 이벤트 발생 시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익명 객체는 주로 자바나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단발성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핸들러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익명 객체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책에는 인터페이스로 익명 객체를 구현하는데 실제 익명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도 익명 객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로 익명 객체 구현하는 방법은 구글링을 해보세요. 익명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소드 내에서 익명 객체 생성 시 익명 객체가 접근하는 메소드의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는 파이널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파이널로 지정합니다.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내 calculator 메소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가 메소드 내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메소드 내에서 익명 객체를 구현해서 사용할 때 메소드의 매개 변수, 지금 calculate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A와 B입니다. A와 B 매개 변수는 아니면 메소드 내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는 파이널로 지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 자동으로 파이널로 지정됩니다. 당연히 파이널로 지정됐으니까 지역 변수 sum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sum은 최초 0만 저장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에서 구현하는 메소드 btn 클릭드 메소드 내에서 A는 100, B는 100. 자, 이런 식으로 AB나 sum의 변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익명 객체는 주로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벤트 핸들러 기능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소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익명 객체 구현해서 사용 시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는 파이널로 지정해야 된다. 일단 알아두시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설명드린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섹션 05 밑에 EX02 패키지로 미리 클래스를 다 구현해 놨습니다. 자, 버튼 이벤트 핸들러 클래스 가서 자, calculate 메소드 보면 메소드의 매개 변수 A와 B에 다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내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 sum도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의 값은 호출 시 최초로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이나 지역 변수 선언 시 초기화 값으로만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파랭의 버튼 이벤트 리스너 익명 객체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btn 클릭드 메서드에서 주석 처리했는데 a, b, sum의 값을 100 그리고 a 더하기 b의 값으로 변경합니다. 자, 주석을 풀어보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a, b, sum은 지금 파이널로 지정됐는데 값을 대입할 수 없다, 그런 에러입니다. 자, 그럼 파이널 다 삭제하면 마우스 올리면 A, B, sum은 반드시 파이널로 지정해야 된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내에서 익명 객체 생성 시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는 파이널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 자동으로 파이널로 지정됩니다. 이런 기능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익명 객체 구현 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14장 내부 클래스와 내부 인터페이스 익명 객체를 학습했습니다. 자, 그럼 14장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 안에 쓰는데요, 주로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나 비동기 스레드 작업 시 많이 사용됩니다. 앞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 내부 인터페이스, 익명 객체는 웹 개발 시 백엔드에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백엔드에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면 소스 코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배운 내부 클래스나 내부 인터페이스 익명 객체는 주로 자바나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벤트 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부 클래스에선 외부 클래스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부 인터페이스는 주로 화면에서 이벤트 처리 시 많이 사용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익명 객체는 화면의 이벤트 핸들러와 같이 단발성 기능에 많이 사용됩니다. 익명 객체는 채팅 시 이미지 전송이나 이런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상으로 14장의 모든 내용을 학습했습니다.